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오르고 사소한 무시에 쉽게 무너진다면 그 마음은 이미 타인의 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품는다. 그러나 그 욕구가 지나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간다.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 계속해서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피로감. 그 모든 것은 인정 욕구의 그림자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한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 그리고 철학자 니체는 말한다.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시선을 버려야 한다.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의 내면을 따르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 속에 머물고 있는가? 이제 그 욕망의 본질을 들여다볼 시간이다. 인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다. 첫 번째, 사람은 원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싶어 한다. 칭찬 한마디에 기운을 얻고 감사 인사 한 줄에 위로를 느낀다. 이런 정서적 교류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욕구가 점점 커지고 삶의 중심이 되어버릴 때 생긴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으로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게 된다. 자유는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진다. 두 번째,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끝이 없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곧 더 큰 칭찬,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해진다. 사람은 익숙해질수록 점점 더 센 자극을 원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인정 욕구의 중독성이다. 어느 순간 삶의 많은 선택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를 기준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누가 좋아할지를 먼저 고민한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아들러는 말한다. 타인의 기대는 결국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스스로의 기준을 잃은 삶은 어떤 인정에도 채워지지 않는다. 세 번째, 인정 욕구는 관계를 왜곡시킨다. 인정을 원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받으려 한다. 칭찬, 관심, 동의, 호감. 그것들을 얻기 위해 말을 고르고 표정을 다듬고 심지어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기대와 계산으로 만들어진 연결이기 때문이다. 상대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모습을 좋아한 것이고, 당신 역시 그 모습이 인정받을까봐 애써 웃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계는 오래될수록 지친다. 그리고 결국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진다. 니체는 말한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되라. 그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네 번째, 중년 이후에는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진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을 좇느라 바쁘다. 성취의 과정이 곧 삶이기에 남의 시선보다 내 목표에 집중한다. 그러나 중년에 들어서면 달라진다.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과거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그때부터 사람은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진다. 남들이 알아봐 주어야 내가 제대로 살아온 것 같고, 무시당하면
모든 것이 부정당한 듯 느껴진다. 그래서 인정에 대한 갈증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 그 갈증이 자존심을 세우고 때로는 사람을 무너지게도 만든다. 다섯 번째, 자존감과 인정 욕구는 다르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싶다. 그러나 자존감을 칭찬이나 주목에서 찾으려 한다면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인정 욕구일 뿐이다. 진짜 자존감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면의 확신에서 온다.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간다고 해서 내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니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것도 아니다. 아들러는 말한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살 가치가 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신뢰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섯 번째, 비교는 인정 욕구의 또 다른 얼굴이다. 다른 사람을 보며 자신을 평가하는 습관은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습관이다. 성공한 친구, 잘 나가는 동료, 칭찬받는 후배를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흔들린다면 그것은 비교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실감 때문이다. 니체는 말했다. 가장 비열한 감정은 남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다. 비교는 성장을 자극하는 듯 하지만 실은 자신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불신은 더 강한 인정 욕구를 불러온다.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남의 속도를 보지 않는다. 그는 다름을 비교하지 않고 방향을 다시 확인할 뿐이다. 일곱 번째,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말라. 당신의 말이 조용히 흘러가고 당신의 행동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 때 마음은 흔들린다.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까? 그런 의심이 틈을 탄다. 그러나 삶은 늘 박수를 받으며 사는 무대가 아니다. 때로는 아무 반응 없는 고요 속에서도 스스로를 붙들어야 할 때가 있다. 니체는 말했다. 남들이 무엇을 말하든 당신 자신을 배반하지 마라. 남의 반응에 맞춰 자신을 고치는 삶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흐리게 만든다. 칭찬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삶이다. 여덟 번째, 진짜 관계는 인정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착각한다. 저 사람은 날 인정해줘서 좋아. 하지만 그 말 속엔 함정이 있다. 인정은 일시적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때만 관심을 주는 관계라면 그건 조건 위에 놓인 것이다. 진짜 관계는 결과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라본다. 성공했을 때만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당신이 진심을 꺼낼 수 있는 사람. 결과가 없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인정이 아닌 신뢰로 이어진 관계다. 아들러는 말한다. 사람은 인정보다 소속을 원한다. 속할 수 있는 관계, 있는 그대로 괜찮은 자리를 당신은 만들고 있는가? 아홉 번째, 자기 확신은 훈련이다. 스스로를 믿는다는 말은 쉽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기 확신은 단단한 기반 위에서 자란다. 그 기반은 반복되는 선택과 경험, 그리고 외부가 아닌 내부의 기준이다. 하루를 마칠 때 누군가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결과보다 과정에서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쌓일수록 사람은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기 삶에 머물 수 있다. 니체는 강조한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때 인정은 필요 없는 것이 된다. 10번째,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인정 욕구의 뿌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다. 내가 나를 부족하다고 여기면 그 빈틈을 누군가의 인정으로 채우려 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박수를 받아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환호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다. 아들러는 말했다.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의 삶이 누구의 기준에도 맞지 않아도 괜찮다. 스스로에게 떳떳한가? 그 질문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11번째, 이제는 놓아야 할 때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참아왔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눌러왔다. 그러나 이제는 물어야 한다. 그 인정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는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니체는 말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자신을 외면한 데서 비롯된다. 이제는 놓아야 한다. 그 기대, 그 평가, 그 눈빛 속의 나를. 지금부터는 누구의 삶이 아닌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 욕구가 삶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인정은 받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할 대상이다. 칭찬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무시를 당해도 꿋꿋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삶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끝까지 걸어가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남이 아닌 나에게 시선을 돌리는 데서 비롯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